어제 이강인 선수가 테오 헤르난데스를 앞에 두고 득점을 만들었던 이강인 선수의 데뷔골이 아무래도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강인의 움직임과 동선이 메시의 동선과 닮아 있다 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당연히 이강인 선수가 뭐 메시만큼 잘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메시 같은 동선과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준다, 그런 느낌이 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강인 선수가 이런 동선을 어제 많이 가져갔죠.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일단 볼을 잡을 때 이강인 선수 쪽으로 상대 수비가 쏠립니다. 그리고 쏠리고 비어있는 공간으로 에멜이라던가 하킴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침투해 들어가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겨 놓고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끌어놓은 다음에 좋은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상대 수비가 또 쏠리죠? 그러면 수비 라인에 자연스럽게 비어있는 공간이 좀 나요. 이때 이강인 선수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컷백 받아서 득점. 이거였었죠. 이게 뭐 하키미가 아니라 에메리가 침투해서 이강인 선수가 받아서 득점을 한 거지만 이런 모습들이 메시가 바르셀로나 시절 때부터 뭐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마이애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A매치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메시가 이런 플레이를 잘합니다. 워낙에 볼 소유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앞쪽에 있는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 보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비가 무너질 때 워낙에 메시가 똑똑한 선수다 보니까 좋은 공간으로 본인이 2차적인 침투 그리고 박스 안에서 슈팅의 강도가 강한 슈팅보다는 정확도를 극대화시켜서 정말 빈 구석으로 득점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메시의 스페셜 영상을 보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득점 장면을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AC 밀란의 왼쪽 풀백인 테오 헤르난데스가 이강인에게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테오 헤르난데스뿐만 아니라 AC 밀란의 많은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 쪽으로 끌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 플레이를 정말 잘하죠.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볼을 소유하면서. 그리고 본인에게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아무래도 테오 헤르난데스가 자리를 비우고 이강인을 따라서 올라왔기 때문에 공간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공간으로 에메리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이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이강인 선수가 본인에게 선수들을 쏠리게 만든 다음에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 측면 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상대 수비 라인의 공간이 무너지니까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어수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에메리가 너무나도 좋은 공간에서 볼을 받으니까 AC 밀란의 수비수들이 에메리 쪽으로 신경이 집중되고 있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테오 헤르난데스랑 붙어 있는데 이때 테오 헤르난데스도 에메리의 움직임을 보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 뒤쪽으로 슬금슬금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때 에메리 쪽에 수비가 집중되는 순간 이강인 선수가 뒷공간으로 매우 적절한 위치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강인 선수가 본인에게 수비를 쏠리게 만들어 놓고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아무래도 수비 라인에 집중 마크를 받다 보니까 그때 발생하는 2차적인 공간을 부지런히 뛰어 올라가서 차지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컷백을 받아서 득점을 만드는 거였죠. 근데 득점이 나올 때도 이강인 선수가 세게 차는 게 아니라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골대 구석으로 정확하게 차넣습니다. 이러한 슈팅도 사실은 그냥 세게 차는 게 아니라 골대 구석으로 마무리를 하는 이러한 것도 이제 뭐 당연히 뭐 이 장면을 보고 이강인이 메시처럼 잘한다. 이강인이 메시급으로 잘한다. 뭐 이렇게는 말을 못하겠지만 이강인 선수가 메시가 보여주는 동선과 메시가 보여주는 플레이들을 뭔가 구현해내는 모습이 나왔다. 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뭔가 이 파리 생제르맹 팬들 입장에서는 메시가 떠난 상태니까 떠난 메시의 자리를 뭔가 이강인이라는 왼발잡이의 플레이메이커 이 선수가 와서 장차 메시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아마 좀 많이 들게 한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메시가 반대편에 있는 알바에게 정말 좋은 패스를 찔러주고, 그리고 알바가 반대편 측면에서 수비를 흔들면 메시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알바의 컷백을 받아서 바로 득점을 하는 원터치 득점. 그 원터치 득점이 메시와 알바의 뭐 매크로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로 수도 없이 그렇게 넣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같은 이제 물론 이제 방향은 다르지만 이강인 선수의 득점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엔리케 감독이 가장 잘 알겠죠. 그러니까 엔리케 감독은 MSN을 사용했던 감독이기 때문에 메시의 활용법을 꽤나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메시의 그런 스타일, 볼을 가지고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빈 공간에 누군가는 뛰어들어가야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훨씬 더 극대화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사용할 때 지난 경기부터 특징이 이강인 선수 주변에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좋은 선수를 무조건 한 명, 두 명을 배치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강인 선수가 약간 외롭게, 특히나 뭐 시즌 초반에 왼쪽에서 뛸 때는 약간 너무 외롭게 왼쪽 측면에 배치가 된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경기가 이제 어땠냐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나올 때 왼쪽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 파비안 루이스가 나왔었어요. 일단 애초에 파비안 루이스와 이강인 이 두 명의 선수가 뛸 때 이강인 선수에게 파비안 루이스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움직임을 가져가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 파비안 루이스는 애초에 에메리처럼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내지는 공격적인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파비안 루이스는 수비 라인 앞에서 후방 빌드업에 가담을 해주고 볼을 소유해주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공급해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후방 플레이메이커, 이런 선수거든요. 그런데 파비안 루이스한테 이강인 선수와 파비안 루이스를 붙여주니까 그 경기에서 어땠냐면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수비가 끌려 나오죠. 그런데 파비안 루이스가 침투를 늦게 하거나 잘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장점이 이게 아니니까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파비안 루이스의 도움도 못 받고, 그리고 왼쪽 풀백은 반대편에 하키미가 있는 것에 비해 수비적인 리카 헤렌데스니까 리카 헤렌데스도 올라오질 않고, 이러니까 그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 고립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만약에 파비안 루이스가 수비를 끌고 들어간다고 해도 이강인 선수가 접고 들어왔을 때 오른발에 써야 되니까 여기서의 불편함도 어느 정도 존재를 했었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엔리케 감독이 사용하는 걸 보면 이강인 선수를 확실히 오른쪽 측면에 배치를 하면서 이강인 주변에 많이 뛰는 선수를 배치를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난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뒤에 솔레르를 배치했죠. 이강인 선수가 이 오른쪽 라인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강인 선수가 수비를 끌어당길 때 우가르테는 오버래핑이 좀 부족하지만 솔레르를 아예 오른쪽 풀백 내지는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처럼 쓰면서, 그래서 이제 3백과 4백이 왔다 갔다 했었죠. 솔레르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니까 솔레르가 장점이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을 오가는 오프 더 볼 플레이를 부지런하게 가져가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솔레르가 올라가면서 오늘 경기처럼 솔레르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나 아니면 뛰어들어가는 솔레르에게 이강인 선수가 좋은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경기는 원래 이강인 선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드필더 라인이 덴벨레가 오른쪽에 있을 때 덴벨레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 그리고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가 우가르테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왔을 때도 우가르테가 그냥 오른쪽 중앙 미드필더였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움직임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이 우가르테와 에메리의 자리를 바꿨죠. 그리고 이제 물론 우가르테를 빼고 파비안 루이스를 넣기도 했지만 이게 중요했거든요.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좋은 선수를 이강인이 들어오자마자 이강인이 있는 측면에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에메리가 움직여주면서 이강인 선수의 패스도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주니까 거기서 공간이 나서 이강인 선수에게도 더 좋은 기회가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거는 엔리케 감독도 아마 MSN 라인을 썼을 때의 그 메시의 활용법을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메시가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수아레스가 계속 라인 브레이킹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라키티치가 혹은 다니엘 베스가 올라와서 계속 공간으로 들어가요. 특히나 이 에메리의 역할을 했던 선수가 MSN 라인이 만들어졌던 바르셀로나에서 라키티치였거든요. 라키티치가 그 오프 더 볼 플레이가 되게 좋은 선수라서 메시가 볼을 잡으면 무조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수비를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고, 그러면 이제 메시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뛰어들어간 라키티치에게 패스 보내주고 메시가 침투에 들어가거나 이런 형태였어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엔리케 감독도 메시 같은 유형, 이강인 같은 유형, 볼을 소유하고 수비를 끌어당기는 유형한테는 주변에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좋은 선수를 배치해서 패스 선택지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게 요 말이 이강인 선수가 메시다, 메시처럼 이제 역사에 남는 선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스타일을 굳이 분류하자면 이강인 선수는 덴벨레 같은 스타일보다는 메시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메시는 어렸을 때 정말 뭐 스피드나 드리블 돌파가 덴벨레 그 이상의 이상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메시처럼 수비를 좀 끌어당기는, 리켈메처럼 수비를 끌어당기는 그런 이제 느낌이에요, 이강인 선수가. 근데 이러한 유형의 선수를 아무래도 엔리케 감독이 써봤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선수를 쓰는 방법을, 이강인을 쓰는 방법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를 구현해내는 장면들이 지난 경기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이강인의 지난 득점을 보면서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에 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강인 선수가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그 끌어당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고 본인이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작업을 했던 선수가, 상대 선수가 테오 에르난데스예요. 테오 에르난데스는 물론 이제 이번 시즌에 뭐 엄청나게 폼이 좋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럽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풀백으로 평가를 받는 선수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 자체가, 물론 이제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체력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했지만 테오 에르난데스라는 이 월드 클래스 풀백을 상대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든다라는 건 충분히 이제 그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이고, 아마도 지난 경기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무언가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엔리케 감독이 이제 이강인 선수를 어느 정도는 왼쪽보다는 오른쪽 측면에 배치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애초에 이제 전술 자체가 4-4-2 전형으로 조금씩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보다는,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이니까 이제는 왼쪽이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강인 선수가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플레이할 때 좋은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강인 선수가 조금씩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자리를 점차 잡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